이 에피소드에서 재밌게 눈에 들어온 게 최승현이 연기한 타노스였습니다. 그를 연기하는 배우가 최승현이어서 재밌었던 거죠. 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12월 23일에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시즌2의 전편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7부작 전체를 연달아 보는 시사회였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미리 시즌2를 감상했습니다. 저로서는 약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는 작품을 TV가 아니라 극장에서 처음 볼 때 뭔가 더 흥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당연히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리뷰라고 하기보다는 이 작품을 본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후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즌2 전편을 보고 난 후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짤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시퀄이었습니다. 시즌1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시즌1의 주요 요소뿐만 아니라 인물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즌1을 보는 입장에서는 보면 볼수록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죠. 특히 시즌1에서 보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확장해서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프론트맨뿐만 아니라 양복남도 나름 굵직한 사연을 갖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게임 참가자가 아닌 진행 요원의 시점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는 투표의 묘미를 더한 점도 이제 좀 흥미로웠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 성기훈의 목표가 이번에는 게임 우승이 아니라 게임을 저지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즌1에서는 초반에 한번 등장했던 그런 투표의 시퀀스를 이번에는 게임이 완료된 후에 계속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퀄이 이제 시즌2와 시즌3에 걸쳐 있다 보니까 시즌1에 비해서 게임 참가자들 사이에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장면을 더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물론 필요하긴 했지만 좀 과도하게 들어갔고, 그래서 왠지 이런 장면을 통해 전체 러닝타임과 회차를 늘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이 양복남이었죠. 시즌1에서는 잠깐 스쳐간 캐릭터고 배우 공유의 입장에서도 영화 도가니를 함께했던 황동혁 감독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우정 출연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즌2에서는 성기훈을 다시 게임에 참가시키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훈과의 러시안 룰렛 장면에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장에서 탈락자를 죽이고 시체를 태우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고생 끝에 이 자리에 올랐다, 이런 얘기죠. 어느 정도는 시즌1에서 예상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남자가 탑골공원의 노숙자들과 자신을 쫓던 사람들과 게임을 하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뭐랄까, 완전 게임 중독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그들이 절망을 느낄 때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인 거죠. 그 사채업자 일당을 데리고 죽음의 하나 빼기를 할 때 그때가 정말 압권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자신이 어떤 이 게임의 지배자가 될 때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프론트맨이고 게임의 호스트가 되는 그런 기분? 그런 거겠죠? 분명 배우 공유의 입장에서도 이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할 때는 공유가 연기했던 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이만큼 또라이가 있었나? 또라이가 있었어도 이 캐릭터가 정말 상또라이 아닌가? 그만큼 되게 강렬한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배우 박규영이 연기한 찬호울이란 캐릭터가 부각됩니다. 우리가 시즌1에서 봤던 강세벽처럼 그녀 역시 탈북자고 북에 남겨놓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돈을 벌고 있죠. 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황동혁 감독이 트릭을 하나 넣었습니다. 탈북자고 집도 없어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아이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그런 설정이니까 그녀가 게임의 명함을 받았을 때 당연히 그녀가 게임 참가자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캐릭터는 시즌1과 달리 거대한 트레일러에 탑승합니다. 트레일러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고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게임 시스템이 참가자를 데려가는 전체 시스템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그런데 그때 바로 찬호울이 이제 진행 요원의 가면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너무 기대됐습니다. 시즌1 때와는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되겠구나, 이런 거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목부터가 001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이 게임에 참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죠. 사실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영상을 분석하셨던 분들이 이 게임장 장면에서 배우 이병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그의 등장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했었죠. 그런데 에피 제목부터가 001이길래 이때부터
1번 참가자가 프론트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1에서 그 오일남의 참가 번호가 001이었으니까요. 시즌 2에서 이 캐릭터가 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프론트맨, 황인호, 001, 그리고 501. 그런 이름의 가짓수만큼이나 이 캐릭터는 시즌2를 보는 동안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황도혁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를 확장시켜서 게임에 참가시킬 때 시즌2의 묘미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캐릭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먼저 프론트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왜 이 게임에 참가했을까? 앞서서 성기훈과 스피커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 성기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게임에 다시 들어가면 너희 게임을 즐기는 VIP들도 더 재밌어 하지 않겠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론트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게임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성기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직접 게임에 참가한 것도 있지만 그 또한 자신이 이 게임에 참여할 때 VIP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기 성기훈이 얘기하는 VIP가 곧 시청자이기도 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프론트맨의 시즌2를 보는 내내 긴장하게 만드는 캐릭터죠. 이게 배우가 이병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병헌이 이병헌을 연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연기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 또 다른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연기한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가 보여주는 말과 표정, 모든 게 진심인지 아닌지가 계속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타노스에게 공격당하는 이명기를 구해주기도 하고요. 게임을 할 때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게임 참가자들에게 점점 동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가 성기훈에게 자신이 이 게임에 참가한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병에 걸렸고 아내를 살리려고 하다가 급하게 돈을 융통했는데 그게 뇌물로 걸려서 회사에서 잘렸다. 그래서 이 게임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성기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걸 텐데, 그 이면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거 황인호였던 그가 처음 이 게임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 그 사연 때문에 들어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가 이 시즌2의 가장 핵심적인 설정으로 보였습니다. 시즌2의 마지막에서는 다시 프론트맨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시즌3에서는 아마도 이야기의 최대 빌런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가 왜 프론트맨이 되었는가, 그 사연도 밝혀지겠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두 번째 게임인 6개의 다리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오랜 전통 놀이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나?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즌2가 공개되고 나면 아마 또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게임들을 해보고 싶어서 아마존이나 이런 걸로 공기도 주문하고 팽이도 주문하고 이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의 재미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성기훈과 오영일의 게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의 진짜 주인공은 그 현주와 영미, 선녀, 용식과 장금자, 이분들이죠. 팀을 구성할 때부터 소외받고 배척당하던 그들이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그들을 응원하기도 하고요. 또 언더독인 만큼 시청자들도 이들의 성공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숨을 건 잔인한 게임판에서 이렇게 신나는 응원이 있어도 되나 싶기도 했는데, 잠시 그런 의심도 잊을 만큼 흥분되고 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제가 볼 때는 게임의 재미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입장에서 꼭 살리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할 것 같았습니다. 보기에 안쓰러운 참가자와 밉상인 참가자가 더 크게 분리가 되는 거죠. 시즌1에 비해 살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어린 여자가 있고 현주와 같은 소수자를 끌어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위로하는 장면들이 유독 길고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이 에피소드에서 재밌게 눈에 들어온 게 최승현이 연기한 타노스였습니다. 타노스란 캐릭터가 재밌었다기보다 그를 연기하는 배우가 최승현이어서 재밌었던 거죠. 옆에 붙어있는 그 남규라는 캐릭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 예전에 저희 클럽 오셨을 때 제가 약 넣어드렸잖아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같이 보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웃음이 좀 나왔었는데요. 자신이 연루되었던 이 범죄 흑역사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캐릭터인데 뭔가 그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물론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도 이게 오징어 게임이란 엄청난 프로젝트였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잃게 되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자, 그리고 6번째 에피소드에는 짝짓기 게임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현실에서 하는 게임은 말 그대로 짝짓기 게임인데, 이 작품 안에서는 누구와 짝을 지을까 보다 누구를 버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서로 연대하던 사람들이 갈라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민수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세미를 배신하는 거고, 용식은 이제 엄마의 손을 놓고 가버리고요. 이병기 때문에 영민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하죠. 이때 느끼는 서운함과 미안함과 배신감들이 막 증폭되기도 하고요.
이 게임 이후로는 빨리 죽었으면 하는 참가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게임을 속행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투표가 이제 무승부로 끝나고 게임을 계속하자는 쪽은 점점 더 폭주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양쪽 진영의 갈등이 세지고 급기야 화장실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7번째 에피소드의 스페셜 게임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시즌2는 시즌1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게임을 진행시킵니다. 시즌1처럼 참가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을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성기훈과 그의 친구들이 이 게임 주최 측을 대상으로 벌이는 반란으로 전개가 되니까요. 이 시퀀스에서 눈에 띄었던 게 배우 박성훈이 연기한 현주 이 캐릭터였습니다. 아직 수술과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트랜스젠더 캐릭터인데 군인 출신이라는 설정이죠. 이 설정은 아주 매우 명확하게 고 변희수 하사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튼 현주는 그냥 군인도 아니고 특전사 중사 출신이라 맨 앞에 나와서 총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전체 작전을 지휘하기도 하죠.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배척당하던 사람이 이 반란의 최전선에 선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만큼 저도 보기에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란이 진행되지만 이 총격전은 뭐랄까 의도적으로 러닝타임을 길게 유지한 것 같았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탄창을 언제 가져오냐 마냐 이거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오영일이 프론트맨으로 복귀하고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시즌2의 이야기가 끝나는 건 상당히 그럴듯하게 봤습니다. 시즌2가 이제 게임에 참가한 오영일을 통해서 어떤 서스펜스를 보여주었다면 시즌3부터는 이제 프론트맨으로 대표되는 시스템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즌2를 보고 났더니 시즌3가 더 기대가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당연히 나와야 하는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인호는 왜 프론트맨이 되었는가? 이 사연이 드러나겠죠. 박규영이 연기한 진흥요원 011이 결국 참가자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그런 내용도 나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성기훈의 목표가 어떤 식으로 완수될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그런 설정이어도 좀 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시즌1이 그랬던 것처럼 성기훈의 의지와 달리 나머지 게임들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죽고 그가 혼자 남아 본의 아니게 최종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설정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도 마음에 걸리는 건 있습니다. 조유리가 연기한 어린 임산부인 이 김준희 같은 캐릭터, 이런 캐릭터도 죽게 될까? 이런 생각인 거죠. 말해놓고 보니까 좀 웃긴 게 방금 제 입으로 제가 뻔한 결말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또 이런 안쓰러운 캐릭터가 죽는 것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양가적인 생각인 겁니다. 어쩌면 뭐 그처럼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여러 마음이 줄다리기를 하는 게 또 이 시리즈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